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여성과 함께 스페인을 다녀온 외국인 남성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주도는 두 확진자와 접촉한 20여 명을 자가격리 조치했습니다. 박성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내 5번째 확진자 A씨와 함께 스페인에 다녀온 뒤 제주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인 B씨. 도내 한 학원에서 영어 강사를 하다 A씨와 함께 지난달 7일 어학연수를 위해 스페인으로 떠났고 스페인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나빠지자 급히 귀국을 결정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난 18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는데 이튿날 B씨는 가벼운 몸살과 기침 증상을 느꼈습니다. A씨도 지난 21일부터 발열 증상이 나타나 지난 23일 한라병원 선별진료소를 찾아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고 B씨도 검사를 진행해 어제 저녁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19일 김포에서 티웨이 항공편을 타고 오후 2시쯤 제주에 도착한 뒤 이후 택시를 타고 B씨의 집으로 가 함께 지냈고 지난 22일 함께 빨래방과 편의점 등을 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씨는 이외에 22일과 23일 마트와 편의점 두 곳을 혼자 다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원은 지난달 7일 이후 나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고 귀국 뒤엔 대체로 마스크를 쓰고 다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는 이들이 거쳐간 시설 8곳에 대한 방역을 마치고 비행기 승객 등 23명을 자가격리했습니다. 현재 두 확진자는 제주대병원 음압병실에서 치료 중으로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소비는 급격히 줄면서 제주 경제가 휘청이고 있는데요.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지난 1월 말부터 제주 지역 신용카드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관광업계는 물론 음식점과 도소매업까지 모든 업종에서 매출이 크게 줄었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에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하자 제주 지역 카드 사용액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2월 중순 대구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된 데다 제주에서 1, 2번 환자가 나오자 소비는 다시 급감해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관광시장은 물론 도민들의 소비 심리까지 위축시킨 겁니다. 1월 24일 두 번째 확진자가 발생을 한 이후에 전반적으로 매출 저하가 좀 가파르게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중국인 관광객 같은 경우에는 무사증 일시정지 조치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이 됐고. 업종별로도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제주도민의 경우 외부 활동이 줄어들자 스포츠 시설과 항공기, 면세점, 결혼식을 비롯한 행사 대행업 등에서 사용액 감소폭이 컸습니다. 반면 식품 판매점과 일반 소매점, 편의점 매출액은 소폭 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에 여가 활동이나 외식은 크게 준 반면 식료품 구매 등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벌이야 쓰는 건데 그만큼 벌이가 줄어들으니까 좀 위축되긴 하죠. 또 외식도 못하고 이렇게 가기가 좀 약간 꺼려지고 집에서 많이 먹는 거죠. 제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이 크게 줄면서 휴양 콘도와 여행사, 수산물 소매점, 면세점, 관광식당 등 30여 개 업종이 줄줄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관광식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 가게도 굉장히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거의 10%도 손님이 없어요. 10%도 없고. 2달 동안 이어진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 도민사회 전체가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초에 코로나19 대응 차원의 추경 예산안을 마련합니다. 원희룡 지사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소득 지원과 일자리 해결은 물론 산업 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오는 30일까지 정부와의 협의 내용을 토대로 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정부가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고용보험 미가입 실업자와 무급휴직자,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재난긴급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상황에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마스크를 만들고
양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의류학과 대학생들이 솜씨를 살려 직접 만든 마스크를 기부하는가 하면 아예 주민센터에는 마스크 기부함까지 마련됐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봉틀이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간물을 들인 천을 마스크 모양으로 잘라 재봉틀로 이어붙이는 겁니다. 제주대 패션 의류학과 학생들이 솜씨를 살려 직접 마스크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통기성이 좋은 간물 원단으로 정전기 필터까지 붙여 성능도 신경 썼습니다. 꼬박 일주일 동안 만든 마스크는 200장 모두 제주도에 기부했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재능으로 할 수 있는 기부가 뭘까에 대한 고민도 했고, 그 간물의 좋은 기능들을 이제 제주도민들이 또 나눌 수 있다라는 그런 계기로. 제주시 1도 1동 주민센터에는 마스크 기부함이 설치됐습니다. 최근 한 40대 남성이 주민센터를 찾아 익명으로 마스크 2장을 기부한 이후 주민들이 적은 수량이라도 부담 없이 기부할 수 있도록 설치한 겁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하나둘씩 기부한 마스크는 사흘 만에 30장이 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좀 자연동에 비해서 좀 많습니다. 그분들이 그 상담 오시거나 상담 오실 때 마스크를 안 낀 분들에게 좀 나눠주고 있고. 취약계층을 위한 모금도 이뤄지면서 코로나19 특별 모금액은 5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언제까지 하는 것은 정하지 않았고 지금 계속 우리 도민분들이 물품 기부라든가 성금을 보내주시고 계셔서 제가 신속하게 지금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힘들 때 서로 돕고 나누는 제주의 순우름 정신이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저희 제주 MBC 등 언론 4사가 선정한 총선 7대 어젠다에 대한 후보들의 정책 대안을 듣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제주시 갑선거구 2번째 순서인데요. 지역경제 자생력 확보와 공존하는 제주사회 실현을 위한 후보들의 대안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대상 후보는 최근 실시한 언론사사 3차 여론조사에서 5% 이상의 지지를 얻은 후보로 한정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연간 1조 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리고 있는 신라 면세점입니다. 제주에서 돈을 벌고 있지만 수익의 대부분은 제주 밖으로 빠져나가는데요. 지역 안에서 누리는 낙수효과조차 미미합니다. 대규모 자본들이 제주에서 추진하는 개발 사업들도 이런 구조들인데 지역 경제 자생력이 미흡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후보들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을까요? 민주당 송재호 후보와 통합당 장성철 후보 모두 1차 산업 소득 안정이 가장 시급하다고 봤습니다. 송 후보는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장 후보는 연관산업 파급 효과 기대를 이유로 꼽았습니다. 정의당 고병수 후보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을 기업과 협동조합 확산을 위한 특구 지정을, 무소속 박희수 후보는 민간 주도의 상향식 경제 구조로 지역 창조 경제 활성화를 제시했습니다. 제주의 지향점을 국제자유도시로 두는 것에 대해 송재호 장성철 후보는 신성장 미래 비전이라며 유지 입장을, 고병수 박희수 후보는 자연과 사람 중심, 경제와 환경이 조화로운 방향으로 지향점이 바뀌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일상생활에 이동에 있어서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차별하지 않게 똑같아 해줄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제주에는 장애나 국적 등 다름을 이유로 차별을 느끼는 도민들이 많은데요. 공존하는 제주 사회를 위한 후보들의 정책이나 법안도 물었습니다. 송재호 후보는 성별과 나이, 장애와 언어 등으로 제약받지 않는 유니버셜 디자인 지원 법률 제정을, 장성철 후보는 문화재 관람 부대시설에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을, 고병수 후보는 이주 여성과 가족 지원을 확대하는 이민사회기본법 제정을, 박희수 후보는 결혼 이주민과 노인 등 취약계층이 국선 변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심판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3 특별법 개정안 내용 가운데 후보들이 가장 우선하는 내용도 물었습니다. 송재호 고병수 후보는 최우선 과제로 희생자 유가족 배보상 문제를, 장성철 후보는 추가 진상조사를,
박희수 후보는 정부 차원의 정확한 진상규명을 최우선 과제로 선택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그동안 국가기록원을 방문해야만 했던 4.3 수영기록 발급이 제주에서도 가능해졌습니다. 제주도는 수영인 재심 청구 등으로 최근 발급 민원이 늘어남에 따라 대전 국가기록원 방문 없이 제주도 4.3 지원과에 신청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4.3 수영기록은 제주 4.3 당시 군사와 일반 재판을 받고 수감된 3,400여 명의 기록이며 국가기록원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이른바 스쿨존의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단속 장비와 교통안전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어린이들은 여전히 교통사고 위험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앞 왕복 4차선 도로, 차량들이 내리막길을 빠르게 내달립니다. 제주시 구도심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516 도로와 연결돼 있어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로지만 과속 단속 카메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운행 차량의 속도를 측정해 보니 제한 속도 30km를 2배나 넘기도 합니다. 다른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은 불법 주정차의 사각지대입니다. 단속 카메라가 없다 보니 이면도로 양쪽에 차량들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학교 주변이지만 보행로는 따로 없고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안 보이는 사각지대 같은 데 지나가게 되면은 갑자기 차가 쌩 하고 달려가가지고 무서워요. 제주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은 모두 320여 곳. 하지만 차량들의 과속을 단속하기 위한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7%에 그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있는 곳은 70곳.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무인 장비가 설치된 장소도 47곳에 그칩니다.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주체가 경찰청과 행정기관으로 이원화된 데다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설치가 더딘 겁니다. 과속 카메라라든가 신호기를 설치하면 물론이고 방범용 CCTV라든가 불법 주정차 CCTV까지 설치할 수 있는 사무 권한을 위임받아 자치경찰로 일원화해서 이런 관련된 사항이 조례로 이번 4월달 통과될 예정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제주에서 발생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는 42건, 43명의 어린이가 다쳤습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상해 사고가 발생하면 기존에는 소액의 벌금을 냈지만 앞으로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상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를 보호하자며 법이 강화됐지만 정부와 자치단체의 사전 준비 부족으로 어린이들은 여전히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이 제안하면서 선별적 긴급 재난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전주시와 서울시 등이 잇따라 긴급 재난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경남에서도 이르면 다음 달 초 지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경남 문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남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을 돕기 위해 선별적 긴급 재난소득을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위소득, 즉 경남 지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배열했을 때 가운데에 위치한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그 소득 이하의 모든 가구에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지방 재정의 한계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보편적 재난소득이 아닌 선별적 지원을 택한 겁니다. 도의회의 승인을 거쳐 다음 달 초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세한 1인 자영업자나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 등 기존의 정부 지원책으로 돕기 어렵던 사람들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긴급한 재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생활안정 자금의 성격과 그리고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얼어붙은 경기를 녹이기 위한 내수 진작 대책이 포함된 예산은 여러 가지 재해나 재난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금과 예비비 등을 포함해 1,000억에서 1,500억 원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상남도는 재난소득이 가계는 물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도록 현금 대신 제로페이를 포함한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김 지사는
선별적 긴급 재난소득으로 발등에 떨어진 불은 끌 수 있지만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면서 중앙정부에서 보편적 재난소득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오늘도 포근한 봄 날씨를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종일 맑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3일째 산지와 북부를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다행히 오늘 밤부터는 비가 내리면서 건조함이 조금씩 해소가 되겠는데요. 내일 예상되는 비양은 50에서 150, 산지에는 300mm 이상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안전점검 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제보다 따뜻하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햇볕이 더해지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이 20도를 보이며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은 무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남부가 11도를 가리키고 있고 서부는 10도, 북부는 9도, 동부는 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가 20도까지 오르겠고 동부 19도, 서부와 남부가 18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도서 지역은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맑다가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가 1에서 2.5m로 일겠고 밤부터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맑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비는 토요일까지 이어지다 그친 뒤 월요일에 다시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이성문 제주도 교육감은 개학 때까지 온라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각 고등학교부터 여건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육감은 입시 준비의 안정화를 위해 고등학교부터 온라인 학습이 필요하다고 보고 실제 가능 여부와 시스템 등을 검토해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안전한 학교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방역 물품을 비축하고 각 학교의 발열 감지 카메라 배치와 급식실 칸막이 설치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박모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다음 달 8일에 열기로 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9년 자신이 몰던 택시에 탄 27살 이모 씨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하고 사체를 버린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지난해 7월 1심 재판에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한 뒤 석방했습니다. 오리온 제주 용암수가 판매 부진으로 공장 가동을 멈췄습니다. 제주도와 오리온에 따르면 최근 제주 용암수 판매량이 하루 10톤 미만에 그치면서 재고 물량이 쌓여 지난 16일부터 공장 가동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오리온은 하루 300톤을 생산해 해외 수출에 주력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해외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반 승용차와 똑같이 생긴 암행 순찰차의 단속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암행 순찰차를 운영해 교통법규 위반 행위 20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신호 위반이 148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앙선 침범 36건, 난폭 운전이 5건 등이었습니다. 도시관리 전략을 수립할 도시기본계획 용역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국가계획과 연계하고 여건 변화를 반영한 2040년 제주도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용역에는 기존 도시기본계획을 재검토해 도시 발전 방향을 수립하고 지역 간 불균형과 난개발 등의 현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